자, 우리가 지난 차시에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 개념을 중심으로 글이 구체화된다는 것, 그리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 그걸 기반으로 추론이라는 것의 선택지를 만든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일단 1강에서 한 번 다뤘는데, 일단 딱 지금 이 시점에 너희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 우리가 배우는 독해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시가 딱 끝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독해를 배워나갈 것인가? 김젠마의 독해 방법론은 무엇인가? 기존에 있었던 독해 방법론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살짝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왜 독해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몇 가지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써놨지만 그입급풀도 있고 구조독해 이런 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입급풀이나 구조독해 같은 경우도 아주 세부적인 그 양상들을 따져본다면 그입급풀로 묶이는 그 독해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양상들이 따로 있겠지? 근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 어휘가 사용되는 방식의 독해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입급풀. 그냥 읽고 그냥 푼다 아니야, 그치? 자, 구조독해, 구조를 분석해서 독해를 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입급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쌤이 가르치는 그 독서의 방법론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입급풀은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당연한 독해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보통 글이라는 게 읽다 보면 당연히 문장과 문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문장이라는 건 전부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 그 의도를 지니고 있는 문장들이 모여서 단락? 그게 바로 글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읽다 보면 당연히 그 의도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뭘 전제로 하냐? 그러한 방향대로 정말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입급풀은 정말 당연한 독해 방식이지만 독자의 독해력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전제의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봐봐, 최근의 학생들이 어떤 독해 습관이 익숙하냐? 너희들의 사고를 형성하는 대부분의 그 정보 수용 방식이 뭔지 한번 떠올려보면 돼. 마셜 맥루한이 미디어는 곧 메시지라고 했죠. 너희들이 자주 접하는 미디어가 바로 너희들의 정보 수용의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게 너희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특히 시청각, 영상에 굉장히 익숙하잖아. 영상, 유튜브 이쪽이 훨씬 익숙하죠. 근데 그러한 정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분산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단편적이고 표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거든. 너희들이 하루에 수용하는 정보들의 양으로 따지면 정말 많을걸? 하지만 그 정도의 심도 있는 깊이는 과거에 텍스트를 통해서 들어왔던 정보에 비교하면 적거든. 그러다 보니 분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습관, 그러한 사고방식이 익숙한데 글이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정치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흘러가는데 그 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따라간다? 그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러한 독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입급풀로 그냥 텍스트를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대체 뭘 읽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단편적인 단어들만 떠다니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읽었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았는데 그래서 선택지를 어떻게 판단하지? 아주 정교한 사고가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주제, 소재, 내가 아는 내용이야. 익숙한 내용이야. 그런 경우엔 잘 읽혀. 아니까 훨씬 더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수월하겠죠. 난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부침이 많다는 거죠. 일관적인 독해의 흐름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반복하다 보면 그러한 경험 때문에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서 글을 보는 눈이 당연히 좋아지지. 그런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독자마다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쌤도 생각해보면 쌤이 고등학교 때 그냥 그 국어 문제를 풀었던 방식은 사실은 그입급풀에 가까웠던 것 같아. 그냥 읽어도 왜냐면 그냥 풀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읽고 풀었습니다, 쌤도.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복기해보는 거지. 근데 딱 글을 읽었을 때 나는 이 부분이 왜 이해가 될까? 라는 것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 특히나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이라는 형식이 굉장히 명확하잖아. 우리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읽어내고 텍스트를 이해한다.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거든. 우리는 수능이라는 그 지문을 읽고 그 선택지를 푸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다면 일관적인 패턴, 일관적인 글의 흐름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분석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그래서 기출 분석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그 일관된 흐름을 이해했을 때 너희들이 그냥 읽고 푸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문의 흐름에 익숙해질 수 있어. 그 습관이 생겨야 그냥 읽어도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그이크풀은 사실은 쌤이 가르치는 방법론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후에 너희가 그 방법론을 통해서 수능이라는 지문의 흐름에 익숙해지고 수능이라는 문제풀이의 방식에 익숙해졌을 땐 그냥 읽고 그냥 풀어도 답이 나올 거야. 그때가 된다면. 자, 구조독해와도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독해는 이제 뭐 이것도 여러 가지의 뭐 세부적인 양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구조를 분석한다라는 측면에서 자, 기출을 중심으로 당연히 보죠. 기출의 지문을 분석을 해. 그러면 일관된 독해의 흐름이 있습니다. 독해의 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얼개가 있죠. 그 흐름에 따라서 읽어내면서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기반으로 아, 지금 내가 이런 내용들을 읽고 있구나. 그러면서 출제 포인트라는 것들을 이제 전제로 내용은 바뀌더라도 구조는 반복된다. 라는 측면에서 어떤 일정한 그 일관된 독해의 틀을 제시한다는 지점에서는 쌤이 강조하는 패턴 독해와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굉장히 비슷해. 근데 구조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1호 개정교육과정 전에는 그때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고 정보량이 아주 많았잖아. 따라서 그러한 정보와 정보의 관계, 그런 유기적인 관계들을 확인하고 그런 아주 복잡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거든, 그때는. 그걸 기반으로 한다면 사실 선택지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잖아. 연결이 바로 됐죠. 그래서 지문 독해 몰빵하는 거 아니었습니, 그때는? 근데 1호 개정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대체 왜 지문의 길이도 짧아지고 정보량이 줄었는데 등급 컷은 더 떨어졌냐 이거야. 그게 작년 그리고 올해의 수능의 특징이었죠. 독서의 핵심은 1호 개정교육과정 독서의 핵심은 바로 추론입니다. 추론의 문항들이 월등히 많아졌고 그 문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문의 흐름도 변화를 겪었잖아. 이거 쌤이 수능 분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친절하게 모든 정보들을 제시해주고 모든 정보들의 순차적인 관계를 짚어주던 것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길이가 짧아진 거야. 정보량은 줄었지만 그 연결을 우리의 사고로 메우는 거,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변화된 수능입니다. 당연히 더 어려운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훨씬 더 익숙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에 있어서의 기본 단위, 그 기본 핵심은 개념이라고 했죠. 개념.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 개념을 배운 거야. 개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추론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추론이라는 건 의미를 묻는 거거든. 그 의미의 출발점이 개념이야. 그러한 개념은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거기서 출발하지만 글이라는 건, 이 글이라는 텍스트가 흘러가는 것은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흘러가는 게 바로 글이라는 텍스트거든. 그러다 보니 일단 개념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함의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이 개념이 하나만 나오지 않잖아. 우리 1차 시에서 봤잖아. 가장 역대급 지문 이미 1차 시에서 봤죠. 그 인문 지문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변화된 수능에선 인문이 또 어려운 이유가 있어. 개념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많거든. 굉장히 심층적이거든. 그래서 인문 지문에서 고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난도로 심지어 6평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도 역시나 만만치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됐었죠. 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 개념에 대한 이해, 이 개념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과 만나면서 또 다른 구체적인 의미를 형성하거든.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구조를 넘어서야죠. 구조 안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조를 넘어서서,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는 개념, 그 개념 간의 관계에 주목해줘야지만 우리가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그이크풀이나 구조 독해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학생들이 쌤, 패턴 독해 무엇을 배우나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패턴이라는 것 자체는 이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주제별로 일관된 지문의 흐름,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그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꺼내오잖아. 그 분석의 틀을 가지고 다른 기출 문제들 내용은 바뀌더라도 읽어내고 풀어내는 그 틀, 그 기준이 되거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가 준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구조 독해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념이었고 그 개념을 기반으로 추론적 사고를 장착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본봄 독서에서 배우고 있는 총 10개의 주제별 독해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이건 지금 독해 방법론이잖아. 항상 쌤이 강조하잖아. 학생들이 언제나 지문 독해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그 어떤 매몰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추론의 핵심은 뭐니? 추론의 핵심은 그 연결고리를 뭘 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거야? 선택지 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곧 궁극적인 최종 판단은 선택지를 무엇을 골랐냐에서 우리의 점수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문과 발문과 선택지까지 트리니티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문 독해에 매몰되는 순간 선택지 판단, 이거는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저 멀리 갈 수 있거든. 지문과 선택지 판단. 자, 따라서 이제 쌤이 이제 이 정도의 독해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강좌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켜보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2학년도의 내용들을 강의에서 또 다루게 될 테니까 가장 최근에 학생들이 특히 어렵게 느꼈던 그러한 지문, 왜 어려웠는지, 대체 추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1강에서도 살짝 추론에 대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제 또 구체적인 그런 지문들과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론을 구체화해 보도록 합시다. 쌤이 문학 본보면서도 얘기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능시험장에서 수능시험장에서 이걸 막 분석하고 막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이걸 정말 의식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게 시간이 될까요? 실전적이지 않지 않나요? 그래, 수능시험장에서 어떤 감으로 문제를 푼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그 감을 퉁 쳐버리면 그냥 읽고 그냥 푼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러한 감은 논리적인 감입니다. 그 지성 있는 실력을 가지고 그냥 읽고 그냥 푸는 논리적 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식적이고 분석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실전성 연결이 당연히 되는 거야. 시험장에선 의식적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파헤치지 않아도 그때쯤 되면 너희가 이제 이런 방법론들을 체화하고 공부를 하면 그때가 되면 그냥 읽어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 그냥 읽어도 출제자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읽어낼 수 있거든. 그게 논리적 감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 논리적 감은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논리적 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적 훈련,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지점들을 중심으로 너희도 의식적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리트미트에 대한 그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리트미트와 관련해서 이제 수능에 이번에 변화된 수능과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하는 영상을 쌤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이제 우리가 리트나 미트를 활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가져올 포인트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혹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놓은 지문의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 2차 시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자. 강의에서 보자.